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기초과정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제 오늘까지 입문서를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내년이죠. 기본서로 공부할 겁니다. 계속 제 강의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표시할 겁니다. 1, 2월 달 표시합니다. 3, 4월 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사특별법 시간이죠. 지난주에 주임법 하셨죠? 이제 오늘 나머지 4가지 법 기본사항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게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부법이죠. 줄여서 상임법이랍니다. 그럼 상임법은 주된 구조가 지난주에 공부하신 주임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임법 복습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임법을 정확히 숙지하시면 상임법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이점만 하시면 돼요. 그냥 따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임법을 정확히 공부하시고 여기를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임법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주임법 공부하셨죠? 그럼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전부 다 적용됩니다. 물론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적용 안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전부 다 적용됩니다. 네, 상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란색 보이죠? 이게 부분부정이죠? 따라서 상가임대차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상임법이 적용 안 되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상임법은 먼저 영리목적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환산이란 월세 차임 있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금액 제한 없죠.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되거든요. 상임법은 원칙적으로 돈 많은 상가 임차인 보호하지 않습니다. 영세 상임만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책에서 확인할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이하 임대차가 상임법 전부가 적용됩니다. 반면 9억을 초과하죠. 그럼 예외적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그럼 서울 웬만하면 9억 넘는 상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9억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먼저 차임을 3기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다음 대항력 규정, 다음 표준계약서에서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들 이 5가지는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 실생활에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년부터 중개하는데 보세요. 중개하는데 10억짜리 상가 임대차 중개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그래요. 그럼 상가 건물에 경매 나오면 내가 보증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봐요. 10억이면 경매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 계세요. 제가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우선 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에서 우선 면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이따 볼 최단 기간 1년 보장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거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외워서 나머지는 안 된다고 실생활에서 써먹고 시험도 푸시하겠죠. 그래서 이 5개 자 노란색을 짚어요. 이게 이제 3대표 깨갱권이에요. 자, 3대표가 깨갱했다. 3대표 깨갱권이 옵니다. 그래서 3대표 깨갱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나머지는 적용 안 되는 거죠. 다시 3대표 깨갱권 꼭 외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서울특별시에 갑소유 상가 건물이 있는데 임차인이 층마다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총 5명 있죠. 그럼 애들이 뭐 하냐면 A는 1층에서 나이키 대리점이에요. B는 미용실하고 C는 놀이방, D는 교회 운영하고 E는 상가 건물인데 주거 용도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니까 이 A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차임
1,000만 원 내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내는 돈 아니니까 막 써요 막. 그다음 B는 2억에 800만 원입니다. C는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 원. D는 1억에 200. E는 월세 없이 그냥 보증금 4억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은 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5명에게는 민법 임대차 적용됩니다. 임대차의 가장 기본이 민법이죠. 그래서 일반법인 민법 임대차 규정은 다 적용됩니다. 문제는 특별법이 적용될 것인가? 그럼 특별법은 주임법, 상임법 두 가지죠.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A는 나이키 대리점하죠. 그럼 서울에서는 9억 이하가 상임법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아까 환산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 10억, 벌써 10억이죠. 그럼 합산하면 13억이라 9억을 초과하죠. 그래서 원칙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B도 마찬가지 월세 곱하기 100 하면 8억이죠. 더하면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C는 월세 곱하기 100 하면 4억이죠. 더하면 5억이네요. 9억 이하죠. 그래서 C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됩니다. 다음 D는 교회하죠. 그럼 월세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그럼 2억이죠. 더하면 3억이라 9억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주택도 아니죠? 주택도 아니니까 주임법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죠? 그럼 무조건 주임법 적용됩니다. 이처럼 어떤 특별법이 적용되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은 전부 다 일반법, 민법, 임대차는 적용됩니다. 근데 특별법이 다르죠. 자, 그랬을 때 AB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해서 상임법에 적용되지 않죠. 그렇더라도 아까 외우신 거 여기 3대표 꾀갱권은 AB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외우십니다. 자, 책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책은 301페이지입니까? 자, 책은 301페이지. 보셨나요? 하단에 법조문 박스 보세요. 법조문 박스 제2조 적용법이 있습니까? 자, 연필로 밑줄 잘 하시라 했죠? 자, 1항. 이 법이 상임법이죠. 이 법은 상가금을 가로 열고 3조 1항에 따른 동그라미 칩니다. 사업자 등록의 동그라미. 등록 후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그 다음 의 임대차 다시 가로 열고 임대차 주대인이죠. 주대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밑줄 잘 하세요. 다만 밑줄 했죠. 자, 그 아랫줄 중간쯤에 대통령령 있나요? 거기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죠.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적용되지 않는다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만 적용됩니다. 그게 아까 서울은 9억 이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 2항에서 밑줄 잘 하세요.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한 때에는 밑줄 했죠? 그 아랫줄 중간에 보증금 보입니까? 보증금 외에 차임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그러니까 밑줄 그러니까 저 연필을 잘 하시라서요. 그 차임액에 그 아랫줄 다시 중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써 있죠. 그게 100이에요. 100. 제가 아까 월세 곱하기 100 한다 그랬죠. 다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뭐다?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죠. 그러니까 말이 엄청 복잡하네요. 그냥 월세 곱하기 100 하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게 환산보증금입니다. 다음 3항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아까 1항 단서가 뭐였죠? 1항이 다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3항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제3조 10조 1항 2항 3항 본문 및 10조 2부터 10조 8까지 규정 및 19조까지 가로. 그 가로는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죠.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럼 방금 가르친 게 좀 이따 보겠지만 그게 3대표 깨갱권이에요. 그게 뭐다? 3대표 깨갱권은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된다. 뒷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3대표 깨갱권입니다.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302페이지. 2번 적용 요건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 동원하세요. 등록 대상이 되는 구매를 되고 2번 영리 동그라미 영리 목적으로 상가 사용이 됩니다. 3번 자 환산보증금 동그라미 보증금의 액수가 일정에 이하야 돼요. 4번 2번 자 일시사용 동그라미 이건 주임법과 똑같죠. 일시사용을 위해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특비를 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밑에 박스가 있습니까? 환산보증금 한도액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얼마죠? 9억 이하, 9억 이하. 다음 일반 그다음 과밀 억제권 효과, 그다음 부산광역시가 있네요. 여기는 6억 9천 이하입니다. 그다음 광역시입니다. 그다음 뭐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가 있죠. 여기 5억 4천 이하고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그 밑에 박스가 있습니까? 자 사례가 나오죠. 자 사례 1번 환산보증금 액수가 서울에서 5억인 때네요. 그럼 9억 이하라 상인법 전부가 다 적용되죠. 그래서 갑상가의 의리 임차인이죠. 그럼 점이 3개 있습니까? 그럼 다 인정된다. 우선 면제권 인정된다. 기간 보장 인정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된다. 근데 사례 2번은 환산 보증금 서울에서 15억이네요. 그럼 9억을 초과하죠. 그러면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되죠. 점 3개. 우선 면제 안 됩니다. 기간 보장 규정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주의가 있나요? 주의. 제일 마지막 주의 보세요. 환산보증금 액수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인정된 게 있어요. 자, 1번에 동그라미 깨갱, 깨갱, 계약갱신 요건 깨갱. 2번에 대 동그라미 대항력. 3번에 권 동그라미 권, 권리금 규정. 4번에 3 동그라미야 3. 3기 연체시 해지. 다음 하나 우리 책임대. 5번째가 표준계약서라고 나중에 기본서로 보충합니다.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생략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3대표 깨갱권이라고 기본서에서 외울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이제 상인법도 기간 규정이 있죠. 자 실판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상인법 기간이 있는데 먼저 최단 기간 1년이 있어요. 자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이죠.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최단 기간 2년이었죠. 여긴 1년입니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뭐한 기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1년 구속됩니다. 이 항은 주임법과 똑같아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면서 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최단 기간 1년입니다. 그럼 자 책에서 확인. 이제 책이 밑줄 긋습니다. 자 303페이지 상단의 1번 최단 기간 구조 1항 있나요? 자 밑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자 1년의 동그라미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네모 쳐요.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2번 계약갱신 요건 있습니까? 일단 칠판으로 먼저 볼게요. 자 10조 계약갱신 요구가 있습니다. 자 1항 임대인은 임차인 임대 시기는 만료되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요구하죠? 임차인이. 반드시 언제 해야 돼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다음 누가 거절하지 못하죠? 그렇죠.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지만 상가 임차인은 10년이 보장돼요.
이게 왜 10년이 필요하냐면 상가 임차인은 상가에 들어갈 때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합니다. 시설비 3억, 5억을 막 투자해요. 또는 권리금 몇 억을 주거든, 권리금. 따라서 그 시설비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10년 보장합니다. 10년을 장사해야만 그 투여한 시설비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보장하는 게 상인법 계약갱신요금이다. 반면 주임법 계약갱신요금은 2년이었어요. 왜 주임법 2년으로 잡죠? 주택임차인은 권리금이나 시설비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으로 짧은데 상가임차인은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자하죠. 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거든요. 또 때로는 대출도 있고 뭐 리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할 기회를 10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10년간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이게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금이다. 근데 자 예외가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다음 그러하지 않냐다가 뭘까요? 그러하지 않냐다가 여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차인 쫓겨나요. 10년 보장 안 된다. 그럼 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먼저 여기 3개예요.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낸 사람을 10년 장사하면 안 되겠죠. 월세는 잘 냈어야 되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생략, 나중에 기본서로, 이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양립법으로 다 외울 겁니다. 그리고 뭐 외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저에게 환상적 양립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 임차인의 계약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간 그 자리에서 장사하기 보장하는 겁니다. 다음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보증금은 11조가 이제 5%예요. 5%에 범위에서 증감,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년 계약했거든요. 상가임대차. 그럼 앞으로 8년 더 장사할 수 있죠. 그때 5% 범위 내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5%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책에서 확인합니다. 책은 이제 304페이지 보세요. 책은 304페이지. 위쪽에 법조문 박스 10조 있습니까? 자, 10조 1항. 임대인은,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기까지 가로쳐요.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사설을 다 끊어요. 다음 단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 열고 해설입니다. 해설은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까지 밑줄. 그 말은 임차인은 10년 보장 안 되고 쫓겨나는 거죠. 밑에 8개 사유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1호만 밑줄. 임차인이 몇 개예요? 3개 동그라미.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7개는 나중에 기본서를 외울 겁니다. 다음 하단에 2항 있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자 10년 동그라미 가로 건너뛰고 아랫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보증금은 11조가 5%예요. 5%. 간단히 써놓으세요. 5%.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 규정이었죠? 이제 오른쪽 페이지. 이제 오른쪽 페이지부터 다시 주임법과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공부하셨죠? 자, 칠판으로 옵니다. 이제 상가임차권 대항력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임대차 계약 전속 중
매매, 경매 등 원인을 따지 않아요.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 변경 시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가냐 안 나가냐요. 그러니까 주인 바뀌었죠. 대항력이 있으면 안 쫓겨나요. 대항력이 없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요건으로서 주임법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었거든요. 상임법은 상가건물 인도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합니다. 신청 빼면 틀립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에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 그렇게 나온 적 있어요? 틀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주임법과 똑같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시기가 있는데 이 주임법과 똑같아요. 자, 대항력이란 소유자만 바뀌면 나오죠. 매매, 증여, 경매,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그럼 주임법과 똑같이 매매 등 법률 행위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대항력 발생 시기가 매수인 명의 등기보다 더 빨랐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매가 그러면 말소기준 원리 하시라 그랬죠? 경매로 바뀌면 대항력 발생 시기가 말소기준 원리 대부분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얘보다 빨라서야 대항력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소유 상가 건물이 있는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대항력까지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경매에 나와서 우리 경락받았어요. 그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죠. 그럼 경매에서는 저당권부터 다 지워진다 그랬죠. 그럼 얘는 대항력 있다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나가 그러면 얘는 쫓겨나는 거죠. 쫓겨납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대항력이 먼저 있네요. 그리고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나와서 경락인 을이 나오면 그럼 이게 말소기준 원리죠? 이 이하만 소멸합니다. 그럼 얘는 소멸하지 않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갑감해진 임대차 내용을 새로운 소유자 을에게 끝까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락인 을이 나가 그래도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납니다. 1순위 저당권 위에 있으니까. 항상 경매는 말소기준 원리입니다. 자,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이제 305페이지 상단에 03번 대항력 있죠. 두 번째 박스에 법조문 제3조 있나요? 자, 3조 보세요. 1항 임대차는 그 등기, 여기서 등기란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 동그라미, 건물 인도와 그 아랫줄에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가의 동그라미, 신청 빼면 틀리다 했어요.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 항은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임차금을 양수인, 가로생략, 양수인은 임대인 주의를 승계 동그라미,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똑같아요. 그럼 그 밑에 1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나요? 자, 그러면 이 사례하고 똑같아요. 여기 대항력 있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네 줄 다 체크하세요. 그 밑에 네 줄 있죠? 네 줄 왼쪽 이렇게 체크. 그 네 줄 다 밑줄 하시고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네 줄은 전부 다 X입니다. 그 밑에 2번도 마찬가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랬죠. 그럼 여기는 여기? 거기도 밑에 두 줄 체크 왼쪽에. 그리고 다 읽어보세요. 여기 똑같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04번 부호증후에서가 나옵니까? 칠판으로 오세요. 여기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우선면제는 주임법과 똑같아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추면 돼요. 근데 확정일자를 여기는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늦은 날 우선면제권 생긴다. 그 다음 최우선 면제권 있는데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법에 정한 소액 보조금에 해당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차임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억나세요? 주임법에서 최우선 변제는 월세 차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 상위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판단할 때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주임법은 차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이 차이는 또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주의하세요. 차임 고려한다. 그리고 대항력 똑같고, 그다음 대항력 발생 시기가 여기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최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특히 주의하세요. 차임 고려한다. 자, 그럼 책으로 와보세요. 305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박스 있습니까? 자, 제5조 5조 보증금에서 보세요. 자, 2항이 있죠. 거기 대항요건 동그라미,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다음에 세무서장 동그라미,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 동그라미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금을 가로열고 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하죠. 여기 환가대금,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다음 우선에 동원하세요. 우선의 보증금을 변제 동원함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있죠. 그럼 인정된다. 넘깁니다. 다음 306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최우선 변제 보세요. 밑에 법조문 박스 14조 보세요. 자, 1항 임차인은 보증금입니까? 보증금 즉 일정액입니까?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이요, 최우선이요? 그냥 우선이죠. 그냥 우선이지만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 그 의미가 최우선이라고 그랬죠.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자, 등기 전 동그라미, 경매 등기 전에 3조 1항 요건이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 한 거죠, 이거? 아까 했죠? 아까 했던 거기.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책에서 그 밑에 박스 있습니까? 박스 있죠? 여기는 월세를 고려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서울만 봐볼게요. 서울특별시는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입니까? 6,500 이하요. 6,500 이하.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6,500 이하입니다. 거기서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 받아요? 2,200까지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표는 그래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표 바로 밑에 주의 있나요? 주의 보세요. 뭐 서울 소재 김밥집 임대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월세를 환산보증금에 반영 동그라미 반영해야 하므로 보증금 3천 더하기 그 다음 100 곱하기 100이죠? 100? 100을 곱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1억 3천이죠. 따라서 김밥집 임차인은 최우선 받을 수 없다. 왜 그래요? 6,500을 초과하니까.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차임을 고려합니다. 이게 주임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307페이지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신설됐죠. 자, 이제 칠판으로 오세요. 먼저. 자, 갑소유 상가 건물이 3층짜리 있다 해보세요. 1층에서 임차인을이 식당을 영업합니다. 근데 을이 식당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병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병이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병은 이 식당에 기존의 시설물이 있죠. 뭐 냉장고, 에어컨, 테이블, 탁자, 눈에 보이는 유형물, 눈에 안 보이는 재산적 가치도 있죠. 단골 손님이 엄청 많아요. 또는 여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이 관공서에서 이쪽으로 바로 우르르 몰려와요. 그래서 자리가 아주 좋다. 단골 손님이 많다. 그런 무형적 가치, 그런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이랍니다. 그러면 이 을은 병과 식당을
넘겨받는 거죠. 아니, 병이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병과 을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 병은 여기서 임대차야 되죠. 그래서 병은 갑의 1층 건물을 임대차 계약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권리금 계약은 누가 하는 거죠? 현재 임차인 을과 그 다음 임차인이 대르는 병입니다. 그 다음 병은 1층을 빌려야 되죠. 그러면 갑이 주인이잖아요. 소유자. 그래서 갑과 1층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당사자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병은 권리금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을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좀 악덕 임대인들이 좀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권리금 못 주기 방해해요. 그래서 권리금을 갑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럼 임차인 을은 지금까지 들인 시설비를 그대로 날려버리게 되죠. 손해가 생기죠.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나가도록 권리금 회수 규율 부규정이 생기는 겁니다. 악덕 임대인을 막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일단 책을 먼저 법조문 볼게요. 여긴 책으로 바로 옵니다. 자, 307페이지 파란색 1번 권리금 회수 규율 보호 있나요? 그럼 법조문 자 10조 3 권리금 정의 있나요? 자, 1항 다시 아까 권리금이 뭐였다? 그 식당에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가치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 가치 합계입니다. 이제 그걸 써놨어요. 자, 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거죠. 영업시설, 비품, 유형적 가치. 다음 아랫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 가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차임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그와 별도로 권리금을 또 따로 주는 거죠. 다음 2항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르는 자 병이죠. 병과 그 다음 임차인 동그라미. 그걸 임대인하면 틀리죠. 큰일 나죠. 임차인 을입니다.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음 10조 4 이제 권리금 회수 규율 보호가 나오죠. 자, 1항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 가로 무시하고 예전에 3개월 했는데 지금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 다음 누가 주선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로부터 현재 병이죠.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됩니까?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권리금 일에게 주게 보호하라 이 말입니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1, 2, 3, 4 네 가지 있나요? 자, 1호가 이거예요. 1호가 임대인 너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 너가 권리금을 받지 마 이겁니다. 자,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누가 요구해요? 임대인 갑이 요구하거나 그 다음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받는 행위 하지 말란 거죠. 자, 2호는 이겁니다. 그럼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지 말란 거예요.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지 마. 그게 2호예요. 자,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 병으로 하여금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럼 자, 1호가 뭐였죠?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마. 2호가 뭐였어요? 임차인에게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지 마 그랬죠. 그래서 갑이 그래요. 갑이 그럽니다. 야, 병, 나에게 권리금 주지 말해. 그리고 2호에서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지 말해. 그러니까 병 너는 권리금 을에게 주란 말이야. 그래서
너 권리금 우리에게 줘. 나에게 줄 필요 없어.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대신 너는 나랑 임대차 해야지. 권리금 계약은 일가평이하고 너는 나랑 임대차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한 달 월세를 200만 원이거든요. 너는 월세 500만 원 내나 그래요. 아니 얘는 월세 200인데 너는 500 내나 그래요. 그럼 권리금 주고 들어오란 말입니까? 결국 200을 500으로 올리면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 받지 말란 겁니다. 그게 3호예요. 자, 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 병이죠, 병에게 상가금을 이가는 조세, 공과금, 주변상금 차임 및 보증금, 그 다음에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자 4호는 이거예요. 자 갑이 그래요. 그래 월세 많이 안 올릴게. 근데 너 보니까 넌 나보다 키가 크네. 나 키 큰 임차인 안 들여. 키 크니까 임대차 모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되겠죠. 키 크다고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도 결국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는 겁니다. 자, 4번. 4번이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와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키 크다고 거절하지 마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함으로써 권리금 주는 걸 방해하지 맙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겠죠. 그 다음 책을 넘겨보세요. 그 다음 308페이지 이제 파란색 2번 있나요? 권리금 규정 적용자 제외 동그라미 제외. 그러니까 모든 상가 임대차가 권리금 보장 받는 게 아니죠. 권리금 보장이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조 5 권리금 적용 제외 보세요. 자 10조 4 동그라미. 아까 10조 4가 뭐였죠? 앞 페이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죠. 보호. 권리금 보호. 다시 10조 4는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금으로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1호, 2호는 권리금 보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1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관리처법 2조에 따른 동그라미입니다. 대규모 점포 동그라미.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넘는 거예요. 다시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몰 그런 데 들어가면 나올 때 권리금 보호 안 됩니다. 그 다음 또는 다시 동그라미 준이 있네요. 자, 준 대규모 점포 동그라미. 준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규모 점포의 프랜차이즈 점포예요. 다시 대규모 점포의 프랜차이즈 점포.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 얘입니다. 얘예요. 롯데마트가 대규모 점포라면 준 대규모는 동네마다 롯데 슈퍼죠. 롯데 슈퍼 겁니다. 그 다음 홈플러스가 대규모 점포라면 동네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준 대규모 점포. 구별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SASM 그런 겁니다. 다시 대규모 점포는 준 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입니다. 가로 열고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 동그라미 그리고 제외 동그라미 제외한다. 그럼 전통시장을 제외한단 말은 권리금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지금 1호는 권리금 보호 안 되는데 거기서 제외한단 말은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된답니다. 자, 2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동그라미 국가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그 다음 공유재산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거기서 공유란 이 공유 아니에요. 이건 공동소유 공유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 공유 아니에요.
그것도 공이랑 공공공자예요.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이에요. 거기서 공유가 뭐다? 지방자치단체 재산. 그래서 이혼은 국가재산과 지자체재산 있죠. 거기 들어가면 나올 때 권리금부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예외도 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아래 06번 기타로 내려오세요. 자, 1번 강행규정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이번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량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법과 위반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다음 2번 차임 연체가 있습니까? 자, 임차인은 차임 연체기 3기 동원하면서요. 3기 차임액에 달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쫓겨나는 거죠. 주임법은 2기였죠. 민법도 2기, 상임법은 3기입니다. 3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상임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임법과 차이점 위주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겠습니다.